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요즘 오피스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 시 세금 돌려받는 법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찬 팁 알려주실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어야만 합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 사업용, 즉 업무용으로 사용해야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등록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만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고 기한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임차인을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겠고요. 본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여야만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고, 대신에 스토어팜 같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용 용도를 전환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향후 10년간 임대사업에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0년 이상 동안 내가 임대사업에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여야만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추징당하지 않으니까 이 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포괄 양도라고 계약서상에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무방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도에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됐을 때 추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6개월 단위로 5%씩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도에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주거용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 곱하기 2번 해서 6개월 단위로 2번이기 때문에 총 10%가 차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90%를 다시 돌려 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향후 10년간 임대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환급액 추징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괄 양도 시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기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양 계약금을 냈을 때 그 계약 당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 되고요. 이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기한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기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까지, 그리고 2기에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이 기간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유형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선택을 하셔야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사업장 현황에서 주업태, 부동산, 그리고 종목은 임대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이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서 반드시 부를 체크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홈택스 화면인데요. 여기서도 편리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보시면 신청 제출이라는 메뉴 중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받는 금액을 살펴보자면 결과적으로 각 대금 납부액 중에서 건물가액이 따로 있는데요. 그 건물가액의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텔 한 호실을 분양을 받았는데 총 공급 가격, 즉 오피스텔의 총 분양 가격이 3억 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3억 원 안에 대지비, 즉 토지 비용과 건축비,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합쳐져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은 없고요. 대신에 건축비 1억 8천 중에서 이제 거기에 10%인 부가가치세 1,8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받는 금액이 총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다라고 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3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3천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 대지비가, 즉 토지비가 1,000만 원, 그리고 건축비가 2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비, 즉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절차를 정리해 보자면 총 4가지 절차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 분양을 계약하고 20일 이내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게 됩니다. 즉, 시행사에서 그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요즘에는 전자로 많이 발급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런 방식 또는 어떤 이메일로 받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고서 발행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신고 기한마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편리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실 때 환급 계좌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계좌로 환급 기한까지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 시 세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피스텔 임대 사업하실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